안녕하세요, 지미예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사전 미팅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없는 단어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스페셜 에피소드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당연히 꺼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먼저 여러가지 주제를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먼저 다루고 싶은 주제, 그 단어는요 페이스북이기 때문이에요. 페이스북은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주변에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죠? 저거는 등유난로를 켜놨는데 등유난로에 달려있는 팬이 소리를 내지만 그 위에 이제 물 들어있는 주전자가 있는데 이 주전자가 또 소리를 냅니다. 뭐 물이 끓으려고. 이면지예요. 등유난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팬이 달려있는 전자동식 등유난로는요, 이 그림 너무 작네.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전기를 꼽는 코드가 달려있죠. 이게 기름통이고 여기에 팬이 있고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죠. 불기둥이 가열을 하는 통을 이제 빨갛게 만들면서 열기가 주변으로 퍼지고 또 이 상판은 뜨거워집니다. 저는 이 위에 주전자를 올려놔요. 왜냐하면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사고라는 거는 이제 기습처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이 이렇게 붙어있고 얘가 달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이 상판이 이제 판판하니까 뭘 올려놓거나 손으로 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등유난로를 킬 때는, 켰을 때는 저는 빈 주전자라도 항상 올려놔요. 물론 당연히 대부분 물을 채우죠. 왜냐하면 습도 유지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전자를 둬서 여기에 계속 뭐가 있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시선 높이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이동식으로 이렇게 판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쳐요. 보통 허리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이 난로라는 것, 이 위험할 수 있는 이 물건이 조금이라도 시야에 들어오게 하려면 이렇게 번쩍거리는 그 스테인리스 주전자라든가 무언가를 올려놔야 됩니다. 분명히 도움이 돼서 저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등유난로 위에도 사실 빈 주전자를 올려놓거나 하는 일이 많아요. 난로에 대한 인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페이스북이라고 했는데 저는 지난 12월 13일에 계정을 해킹당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페이스북 계정에 연동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이 왔어요. 비밀번호를 뭐 재설정을 했다느니, 뭐 비번이 틀렸다더니, 뭐 이런다느니 하는 그런 식의 경고 알림, 뭐 그런 이메일이 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 계정 프로필 사진과 그 제 페이지를 열었을 때 나오는 이 뒤에 있는 배경 이미지, 이거를 다 메타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패친 신청을 할 일이 없는 외국인 여성 두 분이 제 패친 신청을 수락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늘어 있어요. 근데 신청할 리도 없고 신청한 적도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신분증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사에다가 보내고, 페이스북에 그럼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결국 이 계정을 리트리브를 하고 되찾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메타의 로고나 뭐 그런 게 들어있는, 아니 근데 그거를 해킹을 했으면 자기 취향에 맞는 걸, 취향이 메타일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 메타 직원도 메타 이미지를 자기 프로필이나 백그라운드에 쓸 것 같지 않은데, 왜냐면 메타는 로고부터 시작해서 이름 자체도, 일단 메타라는 회사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방식에서 절대 메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플랫하고 1차원적이거든요. 그래서 메타의 개념이라는 거는 들어올 수가 없는 회사예요. 메타라는 회사가 사라져서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억에서 상실될 때까지 메타한 것을 할 수 없는 확률이 가장 높은 회사가 메타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메타하려면요, 실제적인 면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삼성하고 메타하고 놨을 때 삼성과 메타 중에 어느 쪽이 더 메타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 삼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물을 만들 수 있는, 제조를 할 수 있는 이 피지컬 폼, 그러니까 형이하학적인 세계에 일정 레벨 이상으로 발을 담그지 않은 한은 절대로 메타의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메타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뭐 크게 뭐 텍스트 기반이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공유라고 하는 행위를 이용한 플랫폼, 즉 이것은 이미 실제 세계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제 안에서 더 이쁘고 더 관심을 끌 수 있고 더 좋아 보이고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유저의 편집권과 그 편집권을 돕는 여러 가지 그 사기꾼 앱들이 이 편집자로 껴서 만들어지는, 이미 메타하지 않은 실제가 아닌 페이크예요. 절반이 거기에 들어있고, 얘네가 갖고 있는 인스타그램은 그게 또 극대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메타라는 회사는 실제를 왜곡하는 것에 기반해 있는 거고, 실제 왜곡은 절대 메타한 게 아닙니다. 메타는 실제 안에서 비실제의 세계를 투영해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중첩되어 있는 실제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사각형을 3차원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더럽게 못 그렸네요. 네. 좀 더 크게 그릴게요. 그냥 이게 정육면체든 직육면체든 하여튼 그쵸? 사각형 박스를 제가 그려봤어요. 이게 우리가 입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각형 박스를 그렸지만 이게 육각형이잖아요. 이 가운데 선 때문에 디스트랙션이 되는 건데, 이건 색깔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사실 이게 색깔을 바꾸면 우리는 이것을 색에 따라서 그러니까 광학적 인지를 안 하게 돼요. 이 광학적 인지를 지우면 그냥 이렇게 생긴 육각형이죠. 그죠? 이 둘의 관계가 실제와 메타의 관계예요. 이 빛을 인지하게 도움이 되는 명암이라든가, 이렇게 여기 뭐 그림자가 있다든가, 이걸 다 빼고 나면 메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육각형이라는 왜 라인만 따면. 그죠?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육각형을 그리든 박스를 3차원적으로 그리든 간에 어느 쪽의 실제를 실제하는 거라서 실제라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이 실제 세계에 대한, 실제하는 것들의 세계에 대한 이 발을 담그고 있지 않으면 이쪽 세계 어느 쪽이든 완전한 루팅이 되지 않은, 루트, 뿌리 내렸다는 루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걸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과 메타 중에 어느 쪽이 더 메타라는 개념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느냐? 당연히 삼성이라는 겁니다. 거지 같아서 그렇지 이 회사는 뭐 노트북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잖아요. 저는 뭐 20년 가까이 썼거든요, 삼성 폰을. 애니콜. 예. 그래서 제가 알아요, 거지 같은 것도. 근데 어찌됐든 삼성은 거지 같은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도 뭐 메타를 논할 수 있습니다. 논할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메타는 마크 zuckerberg나 없어요. 그 괜히 뭐 월마트에서 다 다듬어져 있는 닭고기 안 사 먹고 자기가 다 길러서 직접 잡아먹는다, 뭐 이런 걸로 메타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조금 할 줄 아는 거랑 머리가 좋은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사람은 머리가 나빠요, 제가 봤을 때는. 인성이 나쁘거나.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얘기를 마저 드리면, 제가 또 이면지예요. 이면지는 국민카드가 좋습니다. 국민카드 썼다고 모은 건데 쓸데없이 크고 좋아요. 근데 저는 이면지를 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종이에 적혀있는 저의 그 돈 낭비를 직접 확인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고지서 같은 그걸 안 받고 이렇게 종이로 된 고지서를 봅니다. 왜냐면 이걸 한번 이 긴 저의 그 지출의 역사를 살펴보는, 이 타임라인을 즐겨보는, 이게 책을 읽는 것처럼 보고 재밌어요. 자, 어쨌든 12월 13일에 아침부터 굉장히 난리를 쳐가지고 그 계정을 되찾았죠. 저의 계정을. 저는 페이스북을 사용한 지가 거의 15년? 15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1집을 냈던 2008년, 그때까지만 해도 마이스페이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이쪽이 더 유행이었습니다, 페이스북보다. 근데 어쨌든 그때도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었어요. 거의 안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2008년 9년으로 생각하면 끈 뭐 15년 되겠죠. 자, 근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뭐 대단히 보안에 예민한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를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일도 당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곳에 비밀번호가 같다든가 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간의 배경지식이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이 안 일어나다가 어떤 나쁜 일이 이렇게 발생하면 지금까지 온 기간과 이 일이 발생한 이 시점에 어떤 차이가 있나를 살펴보게 되잖아요.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뭘 바꿨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변화가 뭐냐? 바로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 새 노트북입니다. 이 새 노트북은 공교롭게도 삼성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전 삼성 탓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삼성 노트북이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했다 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2015년형 애플 맥북 프로와 NBA라고 쓸게요. 맥북, 프로가 아니지, 맥북 에어, 굉장히 가장 저렴한 모델이었습니다. 2015년형이에요. 2015년인가 16년형 엑스노트가 있어요. 이거는 LG입니다. 이 둘로 저는 지금까지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뭐 페이스북을 수도 없이 썼고, 참고로 전 폰으로 페이스북을 거의 안 쓰는데 얘로는 영상도 많이 올렸죠. 이 친구들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12월 13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런 일이, 이 변화가 여기쯤에 드린 누가 선물해줘가지고 고맙게도 기부를 해줘서 터치 패널이 달려있는 삼성 노트북을 쓴 이 변화 말고는 제가 아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요는 저는 이제 이 삼성 노트북으로는 절대 페이스북을 들어가지 않아야 해요. 않았어야 하는데 이 리트리브를 하고 다시 페이스북을 사용했습니다. 뭘로 사용했다? 아니고요. 아니고 불행히도 또 얘로 썼습니다. 개념이 없는 거죠, 제가. 채 열흘이 되지 않아서 12월 22일 열흘이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희 외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근처 병원에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응급실에 할머니께서 grandma 가셨어요. 이 일이 있기 얼마나 됐을까요? 한 2시간쯤 전, 1시간쯤 전에 저는 정리라는 글을 포스팅을 했습니다. 어디 했냐? 페이스북에 했어요. 갑자기 안 들리던 소리 또 들리나요? 저건 제습기입니다. 창고방에 있는 제습기가 혼자 또 돌아가네요. 자, 어찌됐든 이 정리라는 글을 썼는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저는 페이스북에서 로그 아웃을 하고, 그죠? 로그 아웃을 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이 사이에 저는 페이스북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저녁을 먹고 나서 얼른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저희 할머니께서는 응급실에 누워서 수액을 맞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자 중 한 명인 저는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응급실에 복도에서 기다렸죠. 응급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제 폰으로 페이스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12월 13일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데스크탑, 뭐 랩탑이라고 하죠. 이 컴퓨터 상에서 A라는 비밀번호를 쓰고 있었고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제 전화기에서도 A라는 비밀번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편의상 랩탑이라고 할게요. 자, 이 일이 있고 제 계정을 되찾으면서 저는 랩탑 상에서의 비밀번호를 B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폰에서는 저는 비번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 안 보기 때문에 로그아웃도 안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비번은 여전히 A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저의 굉장히 큰 실수인데,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얘도 로그아웃을 했었어야 할 거예요. 참고로 안 바꿨는데 그거는 제가 워낙 폰으로 페이스북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로그아웃 하는 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 폰은 굉장히 작습니다. 참고로 화면이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게 더 낫겠네. 왜냐하면 이게 반전이 있거든요. 화면에 들어갔나? anyway,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핸드폰은 로그인이 된 상태이고, 물론 제가 안 살펴봐서 그렇지 비밀번호가 예전 비밀번호로 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2월 22일에 응급실 복도에서 제가 쓴 글에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서 댓글을 남기고 다른 친구랑 대댄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상단에 얼러트가 떠 있는 겁니다. 알림이 떠 있어요. 뭐냐 하면 페이스북에서 저한테 노란색 알림을 보냈는데, 주황색인가? 얘기가 즉슨 제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무슨 착취 영상, 착취 사진
뭐 이런 거를 올려서 그 포토 이미지 뭐 이런 거를 지웠다는 겁니다. 나쁜 걸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네가 올린 나쁜 거를 그 포스팅을 지웠어. 그와 동시에 너의 계정에서 그러니까 서스펜션을 준다. 벌을 주는 거죠. 너는 어떠한 댓글도 달 수 없고 어떠한 포스팅도 하면 안 되고 어떠한 사람과 뭐 페이스북 친구든 누구든 메신저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타인 혹은 자기의 포스팅이나 댓글에 대해서 리액션, 뭐 좋아요 이런 거 있죠. 좋아요, 뭐 러브, 뭐 허그, 뭐 이런 거 할 수 없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산타가 올 때까지. 이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구경만 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경하면서도 박수도 칠 수 없는 거죠. 리액션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좋아요 못하고. 이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제가 응급실 복도에서 이 노티스를 봤더니 1시간 전인지 2시간 전인지 이래요. 근데 그때 이미 저는 이 폰을 제외하고는 접속 상태가 아닙니다. 뭐 상식적으로 제가 랩탑을 갖고 가서 응급실 할머니께서 응급실에 가셔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보호자로 응급실 복도에서 무슨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굉장히 힘들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 왜 굳이 그런 취미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취미도 없고요. 성관계는 좋지만 착취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 다음에 정리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는 사진이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란 사람의 문제인데,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사진을 찍거나 디저트 먹을 때 예쁜 커피 이런 사진을 잘 못 찍습니다. 안 찍는 게 아니고 되게 예쁘고 맛있어 보여서 찍을 걸 하는 생각 후회를 하면서도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잊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앰플을 고친다든가 뭐 어떤 목공을 한다든가 이게 이 목공을 하는 과정, 수리를 하는 과정, 이런 영상 유튜브로 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차례 듣거든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 스타일, 그 생활 습관에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하는 습성이 안 배어 있는 거죠. 그 버릇이 안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이고 당연한 그 의뢰하는 행위처럼 이걸 찍고 이렇게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는 저는 페이스북에 사실 사진이 굉장히 적어요. 셀카도 없고 좀 뭐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 사진 찍는 걸. 그래서 이 정리라는 글에 사진이 올라가면 또 더 웃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없어야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참고로 그런 개념이 메타한 거죠. 근데 어찌됐든 정리라는 글을 쓰고 응급실을 갔고 이것밖에 안 했는데 제가 메타의 페이스북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나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그런 행동을 해서 3일 동안 서스펜션을 먹었어요. 댓글도 안 되고 포스팅도 안 되고 메신저도 쓰면 안 되면서 어떠한 포스팅, 남이든 내 것이든 리액션을 하지 마. 산타 할아버지가 올 때까지. 저는 굉장히 착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별로 안 울었고 뭐 그런 대로 착한 애였습니다. 그래서 산타는 선물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선물이 페이스북 계정을 되찾는 게 뭐 이렇게 댓글 달고 할 수 있는 게 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좀 작아요. 너무 초라해. 고작 근데 메타에 너무 좋은 이 페이스북에 너무 좋은 그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많아서
중요한 선물이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초라하다는 생각은 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내일이네요, 크리스마스가. 아마 이때 드디어 얘네들을 되찾을 수 있겠죠, 제발? 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모바일 비밀번호는 여전히 과거의 걸로 돼 있고 여전히 로그인 상태였다 밖에 없고, 제가 응급실에 있는 동안 거의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이 주장하는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건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페이스북이 주장하는 나쁜 짓을 제가 모바일로 이 취약한 이걸로 나쁜 짓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아까 반전이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하필 저한테 일어난 변수가 아까 삼성 노트북이 생겨서 그걸로 했을 때 그랬나? 하는 생각이 괜히 들 정도로 이것만이 유일한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12월 13일에 있었던 계정 해킹이. 근데 웃긴 건 이 폰도 삼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전화기로는 절대로 페이스북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걸 또 겪었기 때문에 그냥 찜찜해서요. 이걸로는요, 페이스북 관계자 여러분, 아니면 멍청한 AIC or Mark, you stupid ass, 화면이 너무 작아서 이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엄지 사이즈거든요. 저는 맨날 무언가를 잘못 눌러요. 얘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다고. 근데 어쩌겠어요, 화면이 작은 걸. 여기에 보시면 마스킹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있죠.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참고로 이거 스마트폰입니다. 이거 뭐 2G 폰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갤럭시입니다. 네, 이거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지저분하게 붙여놨는데, 그 이유는 언젠가 한번 쓰다가 얘를 이렇게 닫으면 얘가 꺼져요. 꺼지고 재부팅이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인가 서비스 센터도 가보고 이제 저도 연구를 해보았더니 배터리가 들어가는 곳에 접촉이 나빠져 가지고 이게 이 정도로 다치는 충격에 배터리를 뺐다가 끼는 것 같은 효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리부팅이 되는 거죠, 닫을 때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 후에 그 배터리 핀 부위를 제가 손을 보고, 참고로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는 그것을 전혀 문제가 이걸로 추정된다라는 진단만 해줬을 뿐 어떠한 해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홍대에 있는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자, 어쨌든 그래서 그 후에 저는 그 핀 있는 데를 조금 이렇게 당겨서 꽉 물리게 했고요. 이 속에 배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좀 더 고정을, 그러니까 테이프를 살짝 붙여서 두께를 살짝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충격을 조금이나마 더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겁니다. 놀랍죠? 디지털 기계의 오류를 가장 아날로그하고 소프트웨어에 있을 수 있는 문제, OS 리부팅 같은 그거를 가장 피지컬한 방식으로, 하드웨어 방식으로 고친 거예요. 제가 이러고 삽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페이스북에서 아니 이 인간이 내가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았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나, 혹은 크리스마스에 되게 재밌는 포스팅 올렸는데 왜 내 친구가 와서 보지도 않고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댓글도 안 달지, 잘 안 달아도 이렇게까지 안다는 사람은 아닌데 지미가, 라고 여길 수 있는 모든 친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메타 때문에. 자, 메타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주제는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이면지죠. 네, 이 이면지는 아스팔트 바닥에 너무 많이 밟혀가지고 이렇게 오돌도돌해요. 종이에 텍스처가 생겼죠. 아주 멋집니다.
자, You can't send messages for 3 freaking days. Something you sent in a chat went against our community standards. 라고 해요. 실제 제 채팅창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식의 말이 뜨거든요. 전 누구와도 채팅창으로 그 메신저로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얘네가 주장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요.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제가 지금 보는 화면인데요. 이 이미지의 순서가 조금 다른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것부터 보셔야 되는데, 제가 로그인을 하면 왼쪽 아래에 이렇게 떠 있어요. Profile is at risk. 웃기죠? 이렇게 제 계정이 뭐 금지돼 있다고, 포스트나 메시지가 뭐 커뮤니티 스탠다드를 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까 전에 뭐 네가 메신저로 보낸 게 뭐가 나쁜 걸 보냈다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제가 한 포스팅이 성착취 관련된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메신저도 금지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그런 포스팅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페이스북이요. 도대체 무슨 리스트릭션인가 하고서 들어가 보면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 입장에서 저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아무것도 하지마, 다 하지마. 참고로 제가 오디세이 같은 사전 미팅을 올리던 다른 페이지 이거 관리자도 겸하고 있는데, 뭐 당연하죠, 제 컨텐츠니까. 그런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페이지 이걸로 로그인을 해서, 그러니까 지미스트레인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더라도 프로파일 자체를 이 페이지의 프로파일로 바꿔서 댓글을 달면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볼만 합니다. 해봤는데 안 돼요. 자, 안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일인데, Repeatedly breaking our rules can cause more account restrictions. 웃기죠? Photo removed로 돼 있네요. 사진도 이런 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올릴 새가 성립을 하지 않거든요. 새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행동이든 주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어떤 관리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단은 지금 우리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이게 봤을 때, 얘가 봤을 때 이게 나빠. 이 주장이 나빠. 이 물건이 나쁘고 이 행동은 나빠. 그래서 이 관리자가 이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사적 기준에 맞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스탠다드라고 써있죠? 공적 선을 위해서 이것의 제거와 제한이 옳다라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올렸다고 지금 이쪽이 주장을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떤 건지, 누구한테 언제 보냈는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라도 그 포스팅을 저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소명 기회를 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쪽이 증빙 책임이 있는 거죠. 저는 로그인 아예 한 적도 없으니까, 로그인 상태로 뒀던 그 전화기 빼고는요, 그걸로 페이스북 하지도 않았고요. 응급실 가서 한 겁니다. 근데 했을 땐 이미 제가 이 짓을 했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이것을 했다라는 실제 저의 행위, 이 사람들 주장에서는 제가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했다는 행위나 이 한 물건, 발언이라든가 사진을 올렸으면 사진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걸 언제 어디에 했는지 라는 정황, 즉 컨텐츠, 이 악의 콘텐츠죠. 네, 이게 도대체 뭔지, 누구에게, 이거는 그냥 타겟이라고 할게요. 어디에 했느니 이런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거를 언제 했는지, 타이밍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어떠한 것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서포트를 찾는다. 그 서포트를 찾거나 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이걸 보여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만 반복합니다. 페이스북은 어떠한 채널도 어떠한 창구도 이거를 나에게 제시해보라, 혹은 이걸 요청을 제가 했을 때, 혹은 이게 대체 내가 언제 뭘 했다는 거냐 라고 물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지 않아요. 즉 뭐냐, 이것의 악행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악이라는 게 존재하면요, 사회에서 이것이 진짜 악인가 하는 본질적 문제예요.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염산입니다. 염산이나 뭐 이런 거를 물병에 담아놨어요. 투명하니까. 뭐 이온 음료병 같은 거에. 이온 음료병에 들어있는 염산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염산이라고 써있는 병에 넣어야지 그걸 왜 이온 음료병에 넣어놓습니까? 혹시라도 누가 먹으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염산이 이온 음료병에 들어있다, 그건 그 정체가 곧 악이에요. 그런데 악의 두 번째는요, 그것의 effectiveness입니다. 악의 적용이 실제로 악으로 적용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도끼나 칼 같은 걸 생각해 보자고요. 도끼로 뭘 잘라야 될 때, 나무 같은 거를, 굉장히 유용하죠. 칼은 뭐 매일 써야 됩니다. 사과를 깎을 때도 쓸 수 있고, 고기를 자를 때도 칼을 쓰죠. 뭐 커터칼 같은 경우는 뭐 봉투를 자르거나 택배 상자에서 테이프를 자를 때도 커터칼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버스를 탔을 때 큰 칼을 들고 있다든가, 뭐 신문지 같은 걸로 싸지 않고요. 그러면은 그 도구성이 존재하는데, 도끼와 칼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버스라는 곳에 타는 순간 흉기가 돼요. 그쵸?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즉 이거는 때와 장소뿐만 아니라 이것이 적용되는 목적성이 아이덴티티를 결정합니다. 커터칼이 테이블 위에 있으면 도구죠. 근데 커터칼을 손에 들고 버스를 타면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흉기를 갖고 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악이냐를 두 개를 다 증명할 수 있어야 이 악은 악으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페이스북은 제가 뭘 올렸다고 하는데 아주 나쁜 걸 올렸어요. 얘네들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저는 그때 페이스북에 있지도 않았는데 제가 나쁜 거 올렸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나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려면요, 자기가 말하는 스탠다드가 뭔지를 자꾸 저한테 설명을 하거나 그걸 어겼기 때문에 너가 뭘 못하는지를 설명할 게 아니고요, 이게 왜 악인지 모자이크 처리라도 하라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라도
이 악의 본질적 악성과 성격이죠. evil characteristic. 이걸 보여주든가, 당연히 만약에 진짜 포르노그래피거나 뭐 나쁜 거면 설명을 안 해도 이거를 제가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간다는 걸. 그런데 다 안 알려줘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즉 이블 캐릭터라고 할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함과 동시에 이것이 이블이고 한 거를 떠나서 제가 이 애큐제이션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주장하는 저의 잘못들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그쵸? 디펜드해요.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원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원래 얘기가 아니라 더 큰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면지가 많아서 참 좋아요. 플랫폼이라고 합시다. 플랫폼이든 뭐든 좋아요.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이것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직, 어떤 원리, 뭐가 됐든요, 어떤 걸 나쁜 걸로 해서 이 나쁨의 정의를 공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 나쁨을 아까 말씀드린 아이덴티티와 이펙티브니스 두 가지에 한해서, 두 가지에 다 있어서 이 악의 악함을 설명해내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악을 저지른 이 처벌 대상, 책임자죠. 접니다. 이 경우에는 얘는 페이스북이고, 얘한테 디펜드 할 기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악이기 때문에 너무 악이라 얘한테 소명할 기회도,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필요 없어, 이건 너무 악한 거라서 내가 신속하게 지웠어 라고 하고 처벌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요즘 뜨는 영화, 어떤 독재자에 대한, 독재자와 참 독재 태동기에 대한 영화라고 들었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대한민국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은 무조건 포함입니다. 소위 모든 독재자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제거하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가 독재겠어요? 이건 그냥 나쁜 거야. 나빠. 이게 정말 나쁜가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나쁩니까? 설명하지 않아요. 퍼블릭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이거에 책임이 있다는 사람한테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언제 네가 뭘 했는지 증거도 제시하지 않아요. 너가 이때 이렇게 했잖아, 그거 나쁜 거야, 하지 않아요. 그런 설명을. 두 번째는 저는 이런 걸 안 올렸는데요. 저 그때 응급실에 있었는데요. 밥 먹고 있었는데요. 저 열흘 전에 해킹당했는데,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런데 모바일 폰에서만 로그아웃이 안 돼 있었을 뿐, 저는 이런 걸 올리거나 그런 사진 올릴 만한 그런 것도 없고, 라고 말할 기회를, 따져 물을 기회를, 혹은 상담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냥 넌 나쁜 걸 했기 때문에 어머 다행이야, 네가 한 나쁜 짓을 내가 그렇게 빨리 가려줬으니까. 그게 어디야. 오히려 이러고 있습니다. 나는 모두를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보편적 선을, 보편적 정의를 해냈다. 이게 독재의 원리입니다. 랩탑에서도 로그인을 안 했었고, 더 웃긴 건 제가 12월 13일에 해킹을 한번 당했죠. 그 이상한 이메일이 왔다고 했잖아요. 뭐 비번인을 뭐 바꾸려고 했다느니, 시애틀에서 접속을 하려고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걸 올렸다고 말하는 이 날에는요, 그런 식으로 제 계정이 해킹됐다느니, 어디서 누가 접속을 하려고 했다느니, 비밀번호를 바꿨다니,
이런 식의 계정 해킹에 대한 이메일도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올린 거예요. 올렸다는 거예요, 그쪽 주장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첫 번째로는 제가 페이스북을 아마 내일은 할 수 있겠지만 제발,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게 제가 어떠한 댓글이나 뭐 리액션 같은 거를 못하는 이유, 포스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독재자 때문이에요. 독재적 구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사전 미팅을 들어보신 분들이면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전 미팅에서 영어로 뭐라고 떠들든 무슨 얘기를 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말로 무슨 얘기를 하든 지금 대본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제가 하는 모든 컨텐츠는요 다 즉흥입니다. 심지어 저는 지금까지 만든 노래 중에 악보가 있는 곡이 없어요. 악보도 없고 노래 멜로디나 노래할 때 그 선율 같은 것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래를 녹음할 때 즉흥으로 불러요. 그렇거든요.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페이스북 이야기도 그냥 이면지 여기 옆에 놓고 그냥 갖고 와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가 얼마나 준비성 없이, 준비성이 이거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다예요. 네, 이 정도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준비한 거라서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얘기를 드린 거라서 너무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새로운 이미지예요. 사람들 중에 그런 이제 사람들이 문명사라고 해도 되고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되는데, 이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개념이 있어서 그거를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물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 좋네요.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발전, 뭐 진보, 세상이 더 좋아지는 거죠. 발전과 진보라는 게 존재하고 새로운 게 나오는데, 인간이 어느 나라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인종이든 상관없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느 시대든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인류 문명사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 여기에 등호를 넣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거나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짓거리를 하면, 뭐 한글과 뭐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이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윈도우즈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발전, 이거랑 같은 건 줄 아는 착각이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게 발전이 되는 경우는요, 이 안에,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는요, 노벨상 수상자의 수보다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 새로운 게 100이 나온다고 치면 이게 발전에 기여할 확률은요, 100이 매번 공급이 돼도 1도 안 돼요. 그냥 새로운 거지. 왜 그러냐, 우리가 새로운 거를 만들었을 때 인간이라는 거는요, 몇 가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몇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이 새로운 것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사용 방향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availability. 이거를 못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새로운 게. 이거는 사람이 가난해서 새로 나온 전화기를 못 쓰는 것도 있겠죠. 뭐 새로 나온 애플은 항상 살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비싸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통신 규격이나 새로운 어떤 게 나와도 너무 산악이라든가 너무 고립된 곳이라든가 그래서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든가 또는 뭐 예전 하드웨어라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깔 수 없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방향성.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냐. 그게 가용한가, 가용할 수 있나,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새로운 걸 만들면요, 새로운 물건, 새로운 해결책, 새로운 기술, 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새로운 어떤 것은요, 반드시 새로운 쓰레기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라 그럴까요? 그냥 feedback, reaction, or waste. nice. 여기 하나 new waste죠. 그럼 이런 거예요. 제가 장작을 뗐잖아요. 저는 별명이 구석기인이에요. 너무 옛날 사람이라. 나이가 아니고 머리통이 생각하는 게. 장작으로 불을 뗐어. 그러면 이걸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는 방식과 여기서 나오는 뭐 부산물, 뭐 연기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쓰레기, 뭐 다 탄 재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매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등유난로로 되면 등유난로가 되면 이게 다 바뀝니다. 일단 얘는 기름 냄새는 안 나요. 연기 나도. 얘는 기름 연기와 기름 냄새가 나죠. 두 개 다 불이 났을 때, 만약에 말입니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어느 쪽이 더 위험해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기름 탱크에 구멍이 났어. 기름이 샜어. 근데 여기에 불똥이 튀겼다. 그래서 불이 나는 경우하고, 이 장작을 태우는 경우에는 보통 상당 정도 불에 탈 것들이 없게 주변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아궁이 같이 불에 타지 않는 흙이나 돌로 싸죠. 벽난로처럼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그래서 이 화기에 대한 우리가 방어를 하는, 화재로부터 방어를 하는 그 방식도 새로운 게 나오면 바뀝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의 양상도 혹은 그 피해도 이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배터리의 종류가 바뀌면 그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배터리로 인해서 어떠한 종류의 화재가 나고 얼마나 큰 화재가 날지, 그게 옛날 배터리하고 지금 배터리하고 다르겠죠. 더 중요한 건 얘를 재활용하는 방식 다 다를 텐데, 이 새 배터리를 만들 때 이게 만약 죽어서 쓰레기가 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이거를 얘를 만들기 전에 미리 고려하고 새 것을 만드느냐, 인류는 그렇게 한 역사가 없습니다. 즉, 칼이 있잖아요. 얘가 툴이 되느냐, 그죠? 아니면 웨폰이 되느냐. 아까 제가 흉기라고도 했죠. 이게 도마에 올라가면 도구고, 버스에 이걸 들고 타면
흉기가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미리 생각해서 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고는요, 이거를 미리 생각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인류가 뒤를 안 돌아보기 때문에 지구의 정복자가 된 겁니다.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 새로운 걸 만들면 이걸 미리 고려해서 반대급부가 생길 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칼을 만들 때도 누가 더 큰 칼, 누가 더 멋있는 칼, 얼마나 더 잘 드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녹이 안 쓴다든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류라는 종이 사라질 때까지 바뀌지 않는, 이건 꼭 비판해야 될 지점이 아니라 본성이에요. 특성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빠릅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한 이 페이스북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뭐 최소한 저한테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제 마지막 이면지예요. 새로운 것과 공공성, 아까 커뮤니티라고 했죠? 공공성, 독재, 여러 가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페이스북은. 배가 있는데요, 이거 배예요. 이 배에 노를 저을 것이냐, 아니면 뭐 조그만한 모터를 달 것이냐. 정말 중요한 건 이 배가 어디로 갈 것이냐인데, 그 어디를 결정하는 방식,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보다 중요한 게, 물론 그게 궁극적인 중요한 거지만 더 정말 중요한 건요, 이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 그리고 그 결정하는 방식이 다수결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절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결정하는 방식에 반하는 소수 의견을 이 배의 조타를 잡고 있는 권력자에게 반하든 반하지 않든 어쨌든 반했다고 칠게요. 반하는 소수 의견, 이 소수 의견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발전의 척도입니다.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과연 그 새로움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죠. 이거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소수 의견. 이건 나빠, 넌 지금 나쁜 짓을 했잖아 라고 주장할 때 그게 정말 맞는 거냐, 그러니까 진짜로 나쁜 거냐, 본질적으로 나쁜 거냐, 아니면 적용적으로 나쁜 것이냐, 아까 두 가지 설명드렸죠. 이거에 대한 소수 의견.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하느냐, 소명할 수 있게 하느냐, 이 얘기를 그냥 할 수 있게 하느냐, 그 기회를 평등하게, 숫자적 평등이 아니에요. 이건 상황적 평등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항상 억울한 건 아니고 억울함의 정도가 달라요. 왜 다르냐? 저처럼 페이스북에 10년 이상을 있었는데
20년 동안의 아카이브를 그렇게 잘나신 AI들이 최소한만 훑어보더라도 제가 이런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음은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다 트랙업을 한 거예요. 메저할 수 있고 스캔업을 하죠. 스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쓴다는 거지. 왜? 여기서 조타를 잡고 있는 애가 그럴 때는 꼭 AI를 안 써요. 왜냐하면 AI는 가장 쓸데없는 데 쓰고 있거든. 그게 바로 얘죠. 딕테이터십. 이 딕테이터십에 대해서 이짓거리를 할 때, 이렇게 마음대로 조타를 할 때 소수가 비판적 시선을 말할 수 있게 하느냐, 그 창구를 유지해 두느냐, 사실 그게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을 얘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것들이 기꺼이 내느냐, 바로 이 상황이 진짜 발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리스크와, 즉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정확히는 그쪽이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는 악, 모두에게 악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독점하고 독재할 수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 자유를 보장하느냐, 이게 유지되어 있는 새로운 발전이라든가 시간의 흐름은 인류 문명사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어떤 말이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는 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소송을 늘리는 거죠. 진짜로 어떤 자유라는 개념은요, 내가 자유를 주었다, 자유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공적 선에 부합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주체에게 반기를 들거나 비판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비판할 기회를 유지해 주느냐,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마치 똑같아요. 내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걱정이 없을 때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어떤 사람은 뭐 고마운 거죠. 그런데 정말로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어떤 문제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냥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만약 있다면 그게 진짜 친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짜 프로그레션이라는 거, 진보라는 거, 발전이라는 거는 이게 안 되면 이 배에 대한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은 모든 종류의 새로움과 보편성과 권력의 집중은 사실 그냥 새로운 쓰레기를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더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 그런 상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요, 그들이 피처와 뭐 이런 구조를 바꾼 거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또 이번 저한테 해킹을 당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하는 여러 가지 이 끔찍한 일들을 제가 모멸감을 느끼면서 이 상황을 보건대, 이 세 개를 해트트릭이라고 하나요?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나, 다 달성했어요. 페이스북은
정말로 이거는 유저들 거기는 너무 좋은 친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페이스북이 하나의 나라라고 치면요, 이 나라는 뭐 인스타그램은 더 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 인스타 계정이 없는데요, 만들어야 할지 회의감이 더 많이 들죠,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자기 객관화라든가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은 발을 디뎌서는 안 되는 땅 같아요, 페이스북이라는 나라는. 왜냐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네, 적어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씁쓸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계속 강조하건대 메타는 전혀 메타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사각형 그려서 보여드렸죠. 그런 최소한의 메타에 대한 메타적 사고도 할 수 없습니다. 주커버그는 못해요. 그 머리가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냥 한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 뿐입니다. 네. 하지만 메타한 인간이 아니죠.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유튜브도 이제 이런 짓을 할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사실 그 페이스북이란 나라에 있는 그 시민들이 아니면 페이스북에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이스페이스와 페이스북 두 가지가 다 있었을 때 저는 마이스페이스를 더 많이 썼다고. 플랫폼은 플랫폼일 뿐이에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할 수도 있고, 뭐 제가 별로 정말 좋아하지 않는 기업인 모 회사에서 하는 브런치라는 데를 갈 수도 있고, 뭐 그냥 구글 블로그?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워드프레스인가 뭐 그런 거를 뭐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그냥 블로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안 올 것 같아요. 커뮤니티의 개념은 아니니까. 네. 그런데 페이스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해킹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못하게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짓, 지난 10년 이상 동안 그 비슷한 짓도 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이 이럴 리가 없잖아 라는 것을 신기술을 적용해서 이 사람의 결백이나 이 사람이 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확률을, 그 의심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그 딕테이터십, 그러면서 자기는 보편을 위한다고 말하는,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딕테이터십이에요. 네, 이거를 고려할 때 페이스북에 더 애정을 가져야 할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유지하고, 뭐 보안에 철저하도록 모든 삼성 프로덕트를 쓰지 않고요. 페이스북을 쓸 때 삼성한테 악감정은 없습니다. 근데 좋은 감정이 있었더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개인적 사정을 겪고 있음은 삼성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찌됐든 제가 만약에 페이스북을 끝까지 유지를 할 건데, 한다면 그건 모두 제 페이스북에 와서 리액션을 해주시고, 뭐 댓글 달아주시고, 패친이든 아니든, 패친 아니신데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계시죠. 공유도 해가시고. 뭐 제 페이스북에 있는 글은 다 전체 공개입니다. 친구 공개는 아예 없고요. 메신저 쓰기 귀찮아가지고 가끔 둘만 보기를 할 때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뭐 그런 건 나중에 지우죠. 사실상 메신저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그냥 저는 전체 공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블로그인데, 블로그에 구독자가 링크되어 있는 형태가 페이스북이라고 해야겠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가는 이유는 오직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시민들, 진짜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덕분에, 아니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거고, 페이스북을 쓰고 싶은 거고, fucking Santa Claus가 바로 내일 25일에
저의 서스펜드된, 리스트릭트된 이 빌어먹을 계정을 되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What the fuck? 응? 말이 되냐고 이게. 세상 천지에 어떤 공적인 곳에 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어기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구글링 해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의 계정을 해킹한 다음에 뭐 포르노그래픽 이미지를 올린다든가 뭐 바이올런스 뭘 올린다든가 뭐 이상한 물건을 판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정의 신뢰성과 명예, 레퓨테이션을 떨어뜨리는, 공격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고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정을 뺏겼어요. 제가 만약에 12월 13일처럼요 그죠? 비밀번호를 누가 바꿨어. 그래서 이미지를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되살리고 리트리브하는, 계정을 내 걸로 다시 증명받는 방법은 있지만,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페이스북이 규정할 때 나는 나쁜 짓을 한 게 없는데요, 난 그런 거 올린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사진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진도 올린 적이 없어요. 그 시간에 올린 적이 없다 라는 말을 할 기회도 주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이 없습니다. 뭐 적어도 제가 구글링 해본 바로는 저는 못 찾았어요. 그냥 저는 그 보편의 안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얼굴책의 fucking 관리자인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fucking 시스템에서 저는 옐로우 카드를 받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걸 소명할 방법이나 솔루션은 없습니다. 그럼 제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변수에 대한 variable에 대한 이 제어밖에 없죠. 변수 제한인데 그 변수 제한은 삼성폰과 삼성 노트북에서 다 페이스북을 안 쓰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애플을 썼을 땐 아무 문제도 없었고 엄청나게 늙었지만 맥북 에어가 배터리는 퉁퉁 불고요. 뒤뚱뒤뚱해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을 쓰는 지난 10여 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12월 13일에 일어난 일도 없었고 12월 22일에 있었던 일도 당연히 뭐 그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제 엔드에서 사용자가 이 변수를 제거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물론 유일하진 않습니다. 진짜 유일한 수단은 페이스북은 그냥 안 해버리는 것만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을 봐주시고 제 패친이신 너무나 좋은 분들 때문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모르고 이거에 대한 염두 없이 자신이 발전과 새로운 것을 안다, 혹은 새로운 것과 발전을 자기가 이끌고 있다, 그것의 중심이다 라고 주장하는 어떠한 회사, 어떠한 개인, 어떠한 사건도 반드시 해악이고 적이며 재난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것. 커뮤니티에게.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적이에요. 보편적인 악이고. 오늘 사전 미팅, 사전에 없는 단어 페이스북이었습니다.